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채널 운영 중인 괴담사 쌈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특이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괴담을 보다에서 우리 다령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네. 최악의 흉지로 살목지를 꼽아주셨거든요. 예. 제가 겪은 가장 무서웠던 장소에 대해서 살목지. 오, 유명하죠. 일반인들도 가면 뭘 보겠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우리 이율님과 함께라서 네네. 그나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한번 흉가 체험 한번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맞아요. 저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대요? 네, 왜냐면 쌈무이님께서는 이제 워낙에 경험도 많으시고 또 공포라디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데 직접 현장 체험하시면 또 어떠한 무드를 또 만드실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는데 좀 어떠세요? 저는 약 3시간 전에 밝을 때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뒤통수가 너무 저릿저릿한 거예요. 예. 10분 동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그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 분들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뒤쪽을 말씀하셨는데 이쪽도 있고 손끝도 있어요. 뭐 운전하시다가 손끝이 좀 아리시거나 아니 뒷목이 땡기거나 아니면 찌릿한다거나 아니면 발끝에서 뭔가 전기가 올라온다던가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지금 좀 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탄다는 의미가 아무래도 이러한 좀 음습한 기운들을 느껴봤다 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느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느껴봤습니다. 네. 안 보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발, 부디. 살목지가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그램에서 히트를 친 곳이잖아요. 네. 이곳이 뭐 물살이 드나드는 곳이란 뜻도 있고 화살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가졌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살나무를요. 화살나무가 뭐지 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이 화살나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꽃이 피면 그 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위험한 장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그 꽃말과 일치하지 않나. 괜히 좀 두려워지는데 부디 무사히 촬영을 좀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위험한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인 분들이 여기를 저녁 8시 넘어서 오신다 라고 하시면은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는 뭐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하도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익숙한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여기는 8시 이후부터는 음기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아까 지금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만한 음기가 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꽤 많이 찼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실래요? 네, 저를 좀 한순간의 기운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여기의 위험성을 금방금방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기도 그렇고 되게 음습함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흉가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흉가도 흉가인데 이러한 터전, 특히 저수지 같은 곳은 옛날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수지에 가면 이제 홀릴 수 있으니까 네네.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밤에는 특히 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저수지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네네. 꽤 있으셨거든요. 그게 다 이제 수살기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평균적으로 저수지라고 하면은요 일반인 분들은 그게 안 보이시니까 어떤지 모르잖아요, 위험도를. 그래서 여기 살목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음습한 기운이 이렇게 강할 때는 웬만해서는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뒤편 있죠. 이 뒤편으로 지금 얕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 무릎까지 밖에 안 오는 그 깊이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있는지. 얕은 물에서 돌아가신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홀리는 위치가 얕은 물일 수는 있는데 네.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잡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대략 한 중반쯤에서 지금 오른쪽, 그다음에 중반에서 왼쪽 이 양쪽으로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얕은 물에 들어가셨다가 저 스팟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홀려서 그렇게 들어간다. 대표적인 스팟이 지금 딱 두 장소가 보여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바닥이 그냥 모래 그런 게 아니라 뻘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둘러보니까 늪지대 같은 것도 몇 군데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나. 조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해요. 근처에 보니까 지금 대나무들도 보이고 네네. 여기가 겨울에 오시면 소리도 들으실 가능성이 좀 커요. 어떤 소리죠? 그 바람에서 이 대나무가 흔들리고 붙어있는 이제 잎들이 흔들릴 때 귀들을 부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대나무가요?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겨울에 여기 8시 넘어서 온다? 그럼 저는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대나무가 귀신이 다니는 어떤 통로라는 말도 있고 네네. 무당집에 가면 항상 앞쪽에 대나무 하나가 우뚝 솟아 있잖아요. 네네. 알록달록 색깔이 맞아요. 있고 오방색. 네네네. 그런 의미가 있나요? 이 대나무라는 게 이 영이 다니는 통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성 체계고 귀신도 이제 영의 세계잖아요. 네. 이 대나무가 있다는 거는 신도 귀신도 좀 드나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옛날에 이것도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네. 게 대나무 숲 가운데로 막 지나다니면은 뭐 귀신을 막 만날 수 있다. 뭐 빙의가 될 수 있다. 네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에 대나무 숲을 지나다니는 행위는 굳이 근데 왜 그러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네, 굳이 근데 대나무 숲을 밤에 사이에 갈 일이 있을까요? 그쵸. 네, 그런 일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흉지나 흉가나 음습한 곳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노숙자나 혹은 범죄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흉가 체험하러 온 사람들의 또 다른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또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인 이유고 자, 영적인 이유. 예, 현실적인 이유 중에도 또 딱 하나가 더 있는데 음팡이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공기나 이런 게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아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처가 없으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곳에서 좀 발견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도요. 네, 그래서 밤늦게 한두 명이 거기에 들어간다. 당연히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신다고 하면 진짜 단체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낮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공포체험 유튜버 분들은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지 일반인 분들이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만반의 준비라는 게 나중에 흉가 체험 후에 어떤 의식 같은 것도 포함인가요? 영적인 의식도 아마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기계 다루시는 거나 뭐 이런 경험치나 종종 이제 무당분들도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신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런 범죄적인 부분도 피해갈 수 있게끔 혼자만 가시진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 혼자서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고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보다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린 네네. 건데 팥하고 소금을 갖고 다니시면서 서로한테 뿌려주는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뿌리거나 네.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도착하셔서 한 번 더 하시는 거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음습한 장소에 오면 팥을 뿌리는 행동이나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좀 자제하라. 네. 왜냐하면 오히려 귀신의 화를 북돋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거 맞죠. 왜냐면 자신의 부정을 치겠다는 이유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근데 엄한 곳에 여기 불청객이에요 저희가. 그쵸. 불청객인데 너네 뭐 가. 내가 무서우니까. 그거는 자초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네. 팥이나 소금을 뿌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 가만히 있는 어떻게 보면 거주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 와가지고 팥을 뿌리고 막 가 이러는 건 그들에게 절대로 달갑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율린 주에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팥을 뿌리고 나가라. 네. 그렇게 쫓아내는 거랑 마찬가지. 맞아요. 이미 있었는데. 그런 행동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한 곳 이런 저수지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여기 8시 넘어서 만약 이런 곳에서 하신다고 하면은요 소리에 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홀려가지고 변을 당하실 수 있는데 2명 이상 있으시면 서로가 막아주실 수는 있겠죠. 예, 정신 차려 뭐 이런. 네네. 근데 혼자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위험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시면 홀리는 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을 타거나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 따라 붙어가지고 집까지 가거나.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따라 붙어서 집까지 가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거가 1순위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빙의는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따라 붙는 거는 빙의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가능성이.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군대 계단 보면 소초 근무를 서다가 한 곳만 응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낚시라는 행동 자체도 그 찌를 바라보는 어떤 고정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홀리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집중도에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목적성이 생기다가 이 목적성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아요. 주변의 이 분위기나 이런 걸 느끼실 거고 이 바람을 느끼실 거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귀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빠르면 캐치해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쓸 거예요. 뭐 소리를 낸다거나 홀리려고. 그렇죠. 무슨 방법들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작정하고 했다 그러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와서 혼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거의 저는 한 60%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홀릴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이율님은 밤낚시는
절대 추천하지 않네.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여기는 케이스.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 8시 이후로는 안 돼요. 그리고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빙의된 줄 모른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빙의가 된지 모른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빙의가 된 거를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둔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빙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제외할게요. 이제 나머지 분들 조금 예민하거나 둔감하진 않은 분들의 케이스인데 우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 바로 안 가시는 분들이 있듯이 그치. 어떤 살짝의 증상이 있을 때 뭐 그냥 그런 거일 거야 설마 그러고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가겠죠. 컨디션이 안 좋겠지 하고. 네, 늦게 하시다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이제 방문을 하실 거고 초반부터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하시는 거죠. 그럼 빨리 가면 갈수록 해결도 수월하겠네요. 빠르죠. 근데 이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는 몸이 내가 평소에 앓고 있지 않은 증상들이 발현이 되거나 꿈에서 뭔가 엄한 걸 보거나 집안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런 기존에 없었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빨리 채죠. 근데 이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증상에서 뭔가 조금 더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자신의 그냥 개인 컨디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쉽진 않다. 근데 결국은 챈다. 저한테 3, 4개월 전에 퇴기를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0년 동안 빙의 증상을 앓고 계시다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거인지 모르시다가 결국엔 아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 그거 힘들게 그거를 다 받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상한 거겠지 라고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보신 거죠. 이런 흉지나 흉가나 폐가나 쎄한 곳에 어떤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갖고 있는 센서가 있어요. 누가 조금 더 발달했느냐, 누가 조금 더 둔감하느냐의 차이인데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센서가 발동이 된다 하는 거는 음기가 일단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기가 강하다를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면 지금 물가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내가 뭔가 좀 이상해 라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그 스팟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폐가나 아니면 이런 곳에는 습기가 차 있다, 뭔가 곰팡이가 서려 있다, 그럼 그 즉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의 7,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도 제가 너무 낮게 쳤는데 8,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나무 숲이 이렇게 주변에 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직방이죠. 직방입니까? 네네네, 조건이 너무 좋아요. 계속 인터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제가 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좀 그런 증상들이 조금 느껴지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진행하는데. 예민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고 감성적인 쪽이 또 같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영가들이 건드리기 좋은 조건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장소 중에 이런 음지나 음한 장소에 가면 꼭 어두울 때가 아니더라도 밝을 때 가도 그런 음습함이나 쎄한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 있잖아요. 붐비는 장소에 가더라도 뭔가 조용한 느낌?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걸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씀을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 땅 같은 거 볼 때도 어느 스팟은 되게 괜찮았다가 바로 옆에는 막 이렇게 수맥이 흘러가지고 바로 옆은 좀 안 좋고 한 끗 차이거든요. 이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수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음기가 강하다예요. 인간의 센서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게 뭔가 피하고 싶고 저게 이상해서 공통적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통 스팟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인도 느껴서 거기에 피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눈에 들어와요. 그런 거는 이제 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장소는 밝으나 어두우나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 낮에도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밝은데 여긴 유독 자꾸 안 들어와 햇빛이. 막 뭐가 가려져 있고 그래서 그림자 지고 막 이런 곳도 있어요. 네. 한 끗 차이로 보이죠. 저희도 신행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은 보여요. 저기가 뭔가 좀 특이한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드릴 때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갖고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장소는 알 수 있다. 그곳은 음기가 강해서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살짝 다른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집이 남양집이거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너무 더워요, 거실이. 네네.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나 고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학자분들끼리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 게 무조건 동양, 뭐 남양이면 좋다. 그리고 뭐 서양, 북양이면은 뭐 나쁘다. 네.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는 남양이 좋아요. 햇빛이 들고 이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좋은데 사람의 체질 그리고 그때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는 서양이 좋을 때도 있어요. 북향이 어느 시기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번 이사를 2개월마다 가고 3개월, 4개월 만에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남양과 동양을 선택해서 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2개월 만에 그냥 옮길 수 있어, 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제가 해드릴 수 있죠. 뭐 이때는 서양이 좋습니다, 뭐 이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서양이 좋은 이유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양에 머리를 두고 잤을 때 그 나쁘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휴식의 개념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남양집은 긍정적이다. 아, 근데 여기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요. 네. 와,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 네. 밤에 야산에 이게 라이트 끄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루나 고라니들이 그냥 이렇게 팍 지나가요. 저 소리 내면서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자, 그리고 터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깨비 터라고 잘 아시죠? 네네네. 도깨비 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길을 누르고 버티면 대박 난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기운을 못 버티면 귀신한테 홀리던지 아니면 내쫓기듯이 쫓겨나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의견이? 도깨비터는요, 기본적으로 터가 굉장히 세고 거기를 위에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도깨비터를 불려드린 사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찾거든요. 도깨비터에서 그렇게 신령님들을 이렇게 불려드리면 대박입니다. 금전적으로 대박이고요. 그만큼 위에 드리니까 그 정성이 가하니까 이제 그만큼 불려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혹은 알아도 뭐 아는데 상관없어 뭐 이러신 분들은요, 무조건 쪽박이 나요. 극단적이에요, 도깨비터는. 그리고 기가 약한 사람이 도깨비터에 안착을 하셨어도 정성이나 이런 터를 좀 잘 불려드리면 진짜 정말 그 대박이 나는데, 기가 약하고 기가 센 사람, 이 차이보다는 네. 그 터를 어떻게 깨우느냐,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의 차이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 때는 기 센 사람은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버틴다는 의미고, 기가 약하신 분들은 터지죠. 그냥 터져 나가서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건강수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게 꺾이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살목지도 도깨비 터라고 치나요? 아니죠. 도깨비터는 귀신터랑 이퀄이지 않아요. 도깨비터 이퀄 귀신터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곳은 흉터. 흉터. 네, 흉터라고 불리잖아요. 흉터인 거지. 도깨비터는 따로 빼야 됩니다.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도깨비터는 무조건 흉터야라고 하면은요,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데, 나이트클럽이라는 터, 그 중에서도 그 스피커 주변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다. 네네. 또는 노래방에 또 귀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때문이죠? 일단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거기에 이제 도는 기운도 그렇고, 심지어 음악까지 틀었다라고 하면 이제 삼중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서 빙의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붙는 케이스는 좀 다르게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거기서 이렇게 뭐 집에다 오고 막 그런 거는요, 전혀 좀 상관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근데 개인의 어떤 이유로 붙어서 오는 경우는 있어도 거기에 출입을 하는 것 자체로 나는 빙의의 가능성이 노출돼 있어.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곳에 이제 음악도 아무래도 주파도 있고 귀신들이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그 나이트클럽, 클럽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음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장소도 만약에 지하다, 반지하다 그러면 더 좋죠. 활동하기가. 네, 더 좋죠. 거기에 머물기도 좋고, 신도 나니까 그 친구들이 감정이 있으니까 신이 나니까 거기에 머물겠죠. 다만 빙의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단순히 즐기다가 빙의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생각보다는 많진 않다. 근데 있다. 위험 노출 막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있는 귀신들은 제 생각인데 악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장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나이트클럽이 설립되기 전에 거기서 좀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그 터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악귀가 돼서 머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기에 머무는 애들이 뭐 악귀가 이렇게 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터와 관련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네. 이 장소와 마찬가지로 저수지였어요.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중학생 때였는데 아버지와 밤낚시를 갔대요. 주변에 뭐 몇 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시가 지나니까 사람이 다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낚시가 잘 안 돼서 떠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고기도 안 잡히고 재미도 없어요. 뭐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래서 라면을 막 먹고 있었어요, 부자가. 근데 뒤쪽에서 처벅처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2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가 낚시가 잘 됩니까? 질문을 하더니 대답을 했죠. 잘 안 잡히네요. 뭐 그쪽은 뭐 낚시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질문 듣자마자 아무 표정도 없이 그대로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서 어떻게 플래시도 없이 저렇게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그 생각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즉시 낚시를 접고 텐트를 펴둔 곳으로 가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불이 나게 짐들을 막 챙기시더니 빨리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차에 예비 타이어가 있었는데 그걸 갈아 끼운 이유가 있었어요. 타이어에 수십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텐트에서 꿈을 꾸셨는데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는 진짜 있네, 여기 있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래요. 그러더니 옆에서 남자 귀신이 또 나타나더니 내가 있다고 했잖아, 맞지?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수지 방향에서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깨자마자 차를 운전해서 빨리 도망치려고 했는데 타이어 펑크 나 있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불이 나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곳이 살목지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살목지에 안 오신대요. 이게 5년 전에 제보된 사연이거든요. 5년 전이군요. 네, 제가 그때 살목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 살목지에 온다고 했을 때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면 다령사제도 여기 다녀왔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부러 안 물어보고 내가 한번 데이터를 좀 알아보겠다. 원래 부딪히려고 했었는데 이제 궁금해지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봤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잡히는 연가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소위 목으로 가신 분들, 그다음에 수살기는 너무 많이 잡혔고, 곳곳에 어떠한 정말 옛날로 보여지는데 정말 옛날에 이상한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가신 분들, 뭐 이렇게 몇 분이 잡히더라고요. 여기가 확실히 흉터라고 소문이 났지만 어쨌든 귀신터일 수 있겠구나. 네. 일단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저도 들어올 때 입구가 있잖아요. 차로 이렇게 들어올 때 저쪽 정면에 보이는 거기서부터 이제 운기가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6시 한 45분? 48분쯤? 그때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간인데도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여기는 확실히 있구나. 하나 또 저수지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건 제 지인의 이제 오빠 얘기인데, 그 오빠분은 제가 초기도 발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초를 켜서 빌어서 이제 좀 이렇게 깎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들을 좀 깎아가는 건데, 제가 그거를 한 2달인가 3달을 해드렸었어요. 신청자는 제 이제 지인이었고, 그 친구가 저랑 이제 통화할 때 자주 가는 저수지가 있다고 이제 산책하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 거기는 이렇지 않아. 그러면 구조도 말해줬는데 그게 맞대요. 거기가 이제 다리가 보였고 그 다리 밑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자꾸 잡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시간에 왜 가? 특히 너도 이상한 걸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상한 걸 알고 있으면서 가더라고요. 그 얘기했더니 맞다. 근데 내가 여기에 가면 그래도 이제 산책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험한 행위고 너도 영을 어느 정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 한번 이 한 끗 차이로 홀려가지고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오빠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오빠분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보다 오빠가 더 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운전하면서 퇴근하고 올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통화해가지고 나 지금 저기에서 뭐 봤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동생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래도 영이 그렇게 좀 많이 트이고 불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저수지에서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곳들이 스팟이 있거든요. 정확히 잡아내더라고요. 거기서 이걸 봤대요.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냐. 오빠분이 거기를 갈 때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좋지 않다. 거기 괜히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막 이러다가 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안전한 루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오빠분은 다른 루트로 간다고 하십니다.
저수지에서 저수지 이야기를 듣네요. 네. 소름 끼쳐. 스팟을 잡아내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걸 그대로. 그러면 그분은 영안이 트인 건가요? 일시적으로 트인 거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로 튀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걷어갔죠. 지금은 많이 좀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흉가에 가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흉지나 흉가 탐험 후에 하면 좋은 행동들,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막걸리를 뿌려 드린다거나 네. 잘 보고 갑니다, 뭐 합장 기도를 한다거나 그 정도입니다. 충분히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래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도 나중에 뭐 부탕에서도 억울하게 가신 분들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마지막에 뿌려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게 좋고 불청객이 있기 때문에 예, 양해를 구해야죠. 네네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을 탄 거를 배출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것만 하고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에 잠깐 휴게소나 편의점이나 공공장소에 들려서 소변을 보시고 가시는 거. 저는 그거를 좀 베스트로 추천해 드리고요. 소변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들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베스트죠. 공공장소도 들렸고 소변까지 배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털 수 있는 의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서로 이제 뿌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서로 뿌려준다고요? 서로 이제 소변 말고요. 뭘 뿌려주죠? 팥이랑 소변을 네네네네.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이제 괜찮고 내리셔가지고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들어가기 전에도 입구에서 이제 뭐 소금이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3중 방안으로 하셔가지고 가셔야죠. 여기에 의도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푸는데 부정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오색을 구매해가지고 저희는 찢어가지고 그 영으로 이제 띄어서 부정이 걷어갔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칼치기를 해가지고 부정이 걷어갔는지 확인을 하거나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 무구들을 꽤 많이 챙겨 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흉지 촬영이나 흉가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갑자기 노이즈가 낀다거나 동시에 꺼져버린다거나 SD카드에 파일이 날아간다던가 네네네. 이런 숨하는 이런 녹음기에 노이즈가 막 낀다거나 네, 장난치는 거고요. 귀신이요? 네, 장난치는 거고 주파, 전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꺼트릴 수도 있고 막 삭제시킬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과 이제 주파가 어긋나거나 이게 노렸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심야괴담의 편에 나왔던 그 살목지 그 이야기에서 그 내비게이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내비 가지고도 장난이 많고 그런 이제 괴담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와, 괴담이 아니었네요. 괴담이 아니죠.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네. 목적지를 찍었는데 엄한 대로 돌아서 간다거나 네. 계속 삥삥 돌아가거나 저희도 심지어 시령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하실 때 삥삥 돌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썰. 네. 1시간 거리를 2-3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데 계속 빙빙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험이구나. 뭐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뭐 길치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전혀 거죠? 아니에요. 그분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런 실수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뭐 그런 실수를 하셨다. 맞아요.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하죠.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예.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오죠. 네, 빠져나왔어요. 저도. 왜 이렇게 헤매지 내가? 내비를 보고 가는데도? 네. 이랬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떴어요. 네, 미치들이 지금 자꾸 떴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느라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몇 스팟이 지금 잡힙니다. 자, 이제 다음 편은 우리 이율님과 함께 살목지 주변을 탐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자, 출발하시죠. 자,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흉가나 흉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살목지 주변을 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목지 주변도 굉장히 어둡고 음습하고 무섭긴 하지만 지금 이율님이 들고 계시는 이 방울 소리 있죠? 방울이 굉장히 지금 무섭거든요. 저한테 혹시 악기가 씌여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걸으면서 네. 혼을 좀 영들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수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런 체험을 같이 저랑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향 대신에 방울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쫓는 게 아니라 부르려고 지금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았어요, 부를 때. 네. 그래 이제 좀 놀라실까봐 일부러 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또 안전 장치가 있으니까 편하게 오늘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에요? 여기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은 바로 여기 잡혔어요. 지금 저쪽에 뭐가 지금 잡히는데, 네, 저 스팟에 하나 지금 잡혔습니다. 어떤 건가요, 혹시?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는 제가 감지가 됐어요. 괴담들을 듣다 보면 보통 이런 저수지나 이런 곳에 머무는 일형들은 고개만 빼꼼 내민다거나 몸을 반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다 드러내서 저 멀리서도 다 형체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 정도 혹은 이마까지도 보시고 저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느 때는 먼 거리에 있을 때는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발 위까지도, 여기 발목 정도까지 보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보다는 한 이마 정도 드러내거나 아니면 목만 이렇게 빼꼼 내밀거나.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리기도 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기도 하고, 홀리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사기한테 홀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 딱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은 빠르게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홀리기 전에 이동하라. 그걸 보셨다는 건 100% 수살기이기 때문에. 수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수살기고, 한기도 많고 이 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을 홀리는 이유는 나만 억울할 수 없으니 너도 같이 가자, 그러한 한이 굉장히 서려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 발에 잡힌다 그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제 잡혔는데도 어찌어찌 살아서 이제 나오셔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살아났으니까 들려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여기 이 스팟인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낚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면은요, 밤 8시 넘어서부터는 이 장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잡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저쪽에도 지금 뭐가 잡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성별은 구분할 수 있나요? 여자로 보여요. 저기 있는 거는 지금 여자요? 네, 곳곳에 지금 막 느껴지는데 제대로 잡히는 건 지금 저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들이 있지만, 이 장소는 지금 수가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와. 야, 굉장히 지금 기괴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지금 저기도 지금 뭐 하나 잡히고,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잡혔습니다. 저기도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건데, 저기도 지금 뭐 숨어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저기 지금 작게 보이는 나무들 있죠? 네. 저 틈 사이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나요? 아니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근데 이 용기를 지금 다 펼칠 수 없는 게, 저라는 이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죠? 네,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뭔가 보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는 주변에 있으면 영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맞아요. 먼저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거나 아,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그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냐면은 일단은 뭐 그분이 만약에 저 같은 샤먼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사셨을 때 이제 실령님들도 오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이제 현상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빙의자 같은 경우에 빙의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겪을 수 있는 거죠. 뭐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꿈에서도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꿈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랑 같이 있으시다 보면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뭐 증상으로 이렇게 오거나 할 수 네. 있거든요. 좀 겁주려고, 그런 장난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눈만 내밀고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를 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광경이 좀 신기할 거예요. 빛이 갑자기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는 불청객이거든요.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저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 좀 많이 눌린 상태로 가는 건데, 혼자 오시면 저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홀릴 수도 있고. 제가 좀 이상 증상이 살짝 있는데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안 탔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일반인 분이시죠. 그렇죠. 일반인 분이랑 이런 데를 안 와요.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오면은 이제 좀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색다른 체험이기도 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시죠, 다 지금? 근데 눈에 안 보이시죠, 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아직은요. 네. 네. 그 살목지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5년 전쯤에 살목지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모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다 떠나서 살목지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살목지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남기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곰곰이 봤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몇 년 전에 살목지를 가셨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는 적지 않으셨어요. 살목지를 가셨는데 그 이후에 2주 후에 이분이 또다시 살목지에 간 거죠. 근데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그날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혼자 살목지에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 혼자 택시를 타고 살목지를 온 거예요. 네네네네. 자의가 아닌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광시까지 미친 듯이 달렸대요. 그렇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셨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자꾸 뭔가가 불러들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세요. 자, 이분은 루카 님이신데 한 10년 전에 살목지를 또 방문하셨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근처 도로 있잖아요. 네. 그쪽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홀리듯이 이 저수지까지 내려와서 서행으로 점점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네네. 주변에 낚시하던 사람이 뛰어와서 밀쳐가지고 구해냈대요.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사고로 뭐 갈비뼈도 좀 다치고 했는데, 그 낚시꾼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주변을 그렇게 둘러보기만 한 건데도, 네네네. 살목지에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홀릴 수가 있냐. 네. 그 이후로 2번 다시 이 근처를 오지도 않는답니다. 제가 홀리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수지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곳의 스팟 자체에서 홀리는 기운들이 강해요. 이게 비닐을 위해서 하는 건지 네. 따라붙기 위한 건지는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방책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적어도 따라붙진 않거든요. 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어떻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렇게 마치 이끌리듯이 여길 왔는지, 네. 그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수의 기운이 강할수록 홀리는 것도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으로 음한 기운이죠. 양기가 가득 찬 인간에게 극단의 그 음기가 가득 찬 그러한 수살기들이 이렇게 홀릴 때는요, 반응이 주파가 이렇게 튀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저건 뭡니까? 저건? 저거는 이제 쓰러지는 나무를 이렇게 테이핑해가지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PD님이 저건 뭐죠 하실 때마다 지금 심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소에서는요, 하나하나 사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PD님이 되게 잘 보시네. 저희가 근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저 대화 도중에 사실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계속해서 뭐가 지금 여기서도 잡히고. 이쪽 조심하시고요. 네. 뛰어넘으셔야 돼요.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쇼. 지금 저곳에서도 뭐가 좀 잡히거든요. 나무예요? 네, 저 속에 지금 뭐 있어요. 오, 제가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흙이 아니 왜 이렇죠? 오. 길이 되게 험하네요. 네. 조심조심 마치 가야겠다. 오지 마라고 하는 경고같이 느껴지는. 맞아요. 야밤에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야. 지금 곳곳에 뭐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방금은 새였죠, 그죠? 그럼요.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와, 근데 대나무가 음의 기운이 많다고 했잖아요. 통로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가지고 바람이나 이런 거 불 때는 그 바람 소리랑 오인하실 수도 있지만 캐치가 되실 거예요. 야, 이 대나무가 굉장히 음하네요. 진짜. 혹시 여기 라이트 한번 비춰주시요 저쪽에? 뭐 있나요? 저기 깊이 지금 하나 잡히는데 괜찮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쪽인데 거리가 멀어요. 숨어서 보고 있다. 저기 구석에 지금 있다. 오! 괜찮습니다. 야. 지금 숨어서 보고 있는 영가인데 저쪽에 지금 하나 있어. 저기 깊숙이. 지금 눈은 좀 빨간 상태고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테슬땡 차량이 네. 사람 인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준비는 못하고요. 그 대신 간단하게 네. 스노우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재미로 어두운 곳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람 인식을 하는지 한번 비춰볼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라이트 잠깐만요. 네. 저희한테 화가 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불청객 입장에서 저들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기에 지금 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네. 두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터 자체에서 끌어가지고, 선천적으로 터에서 끌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가들이 모여서 조종이 만들어졌는가, 혹은 그 조종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연가가 돼서 조종이 돼서 이 뭐 사람들을 죽게 하고 후천적으로 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변질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게 네. 어쨌든 잡혔거든요, 뭔가. 네, 여자 한 명이 잡혔는데 그게 저희가 그 저수지 쪽에서 네. 거기서 제가 읽었었어요. 그 존재가 명확하게 조종인가. 조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해요? 이 지금 터에서 네. 제일 1등 으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두머리. 그쵸, 우두머리. 아. 터에서 끌어서 먼저 그렇게 험하게 제일 돌아가신 이후에 한이 많이 남아서 여기서 제일 강력한 이제 귀가 됐는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긴 하겠죠. 어쨌든 조종이 있어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게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 전에 그 나무 있는 곳에서 여자 귀신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녀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느껴진 게 다릅니까? 힘이? 네, 다릅니다. 조종은 통틀어서 주는 그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 연가가 준 기운하고는 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나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약간 꿈속을 걷고 있는 느낌?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그럴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겁이 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감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 요소가 작용하고 또 낯선 땅에서 귀신들이 있는 터에 오셨으니까 이 여러 가지 감정선이 지금 겹치실 거예요. 굉장히 처음 느껴보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흉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느꼈던 감정과는 꽤 많이 달라요. 꿈속을 걷는 느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땐 지극히 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내가 흉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네. 무서운 곳이구나. 단순히 딱 현실적인 감각만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초현실적이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건 뭡니까, 저기? 네? 저렇게 띠를 그어주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산길 있잖아요. 가실 때 좀 편하게 여기가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센서예요. 네. 버려진 가방도 있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런 데 오다 보면은 귀신 소리도 들릴 수는 있지만 동물들, 야생 동물들의 소리도 같이 나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 발소리인데요? 야밤에 이렇게 산 가면은 각종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이 굉장히 좀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버리고 가신 것 같은데? 필요 없으니까 찢어져서 버리신 건가? 혹시 돈다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아니요, 전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농담하셨지만 저런 이제 사람의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저거를 가져갔을 때 혹여나 저게 안 좋은 기운들이 서려 있는데 갖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도 웬만해서는 챙기지 않으셔야 돼요. 진짜 혹시나인데 저쪽에 진짜 돈이나 금괴가 들어있으면 안 들고 가실까요? 저는 안 들고 갑니다. 만약에 진짜요? 진짜 정말 돈이 많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을 걷어낸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령님들께서 오케이 하시면 뭐 전 하겠죠. 근데 웬만해서 저는 그런 물건에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근데 부정 걷어내고 오케이 하시면 가져가겠다. 결론은 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야밤에 혼자서 혹은 둘이서라도 이런 곳은 최대한 좀 오시는 걸 자제하셔야 되고, 오셨다가 어떠한 변을 당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의뢰하시면 한 발짝 늦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최대한 이런 데는 오지 마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가설을 세울 때는 모두가 그럴 순 없어요. 모두가 그런 일을 겪진 않을 거지만 분명히 소수라도 겪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풀어드리지만 달가워하진 않죠. 왜냐면 가지 말라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시간대에 가셨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복기가 있어요. 나는 괜찮았어 하는데 점점 뭐가 이상해지고 막 꿈에서도 보이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런 사연 다룬 적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맞아요. 하지 말라고 꼭 하고 싶죠. 그렇죠. 저기 잠깐 비추실래요? 저쪽? 네, 저기요. 저쪽 스팟 되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쪽에 들어가면은 소리나 이런 걸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좋죠.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봐도 될까요? 혹시 뭔가 이상하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뒤에 사진님도 계시니까. 네네.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기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쪽에 지금 뭐 숨어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여기는 깊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뭐가 계속 잡혀, 저쪽에. 여긴 진짜 혼자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저쪽에서, 이게 저희가 시간을 조금 지나면은 저쪽에서 아마 소리를 낼 것 같거든요, 저쪽에. 아이고, 허리야. 방금 들으셨어요? 뭐요? 방금 냈는데? 방금 싹 소리 저기서 났는데,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저기에 지금 두 영가 잡혔고, 저기에 지금 저쪽에 몰려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몰려있다고요? 이 경계선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빠르게 내려가실 거예요. 네. 지금 저기 갈수록 음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아마 소리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으실 거고, 그런 걸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제 홀리실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잠깐 그 경계선 안에서 제가 그 영을 좀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슬며시 부적을 드렸어요. 네, 그걸 오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살목지에 방문하기 전에 네. 이 살목지는 도대체 왜 흉지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나름대로. 물론 음한 기운도 되게 세지만 사람의 입소문을 거치면서 힘이 쌓여 나간 게 아닌가. 그 음의 기운이. 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긍정의 말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음의 말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더욱더 그 기운이 세지게 되지 않았나.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 말이 힘이 이렇게 뭉쳐지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런 터야, 여기에서 나 이걸 봤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네. 이게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한데 네. 여기는 확실히 좀 잡히네요. 근데 야산에 저희야 직업 때문에 야산도 가지만 그 일반인 분들도 야산을 가시나요? 그런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지금 떠오르는 게 부산에 보면 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어서 금년산으로 바뀌었지만 그 금년산에 관한 괴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밤에 기운이 굉장히 세답니다. 다음에 거기도 한번 가보실? 좋아요. 좋죠. 지역이 부산에. 네, 부산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유명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황령터널이라고 또 있습니다. 황령터널. 네, 그쪽에도 어떤 사연이 존재해요. 다음에 한번 갑시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일단 터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터널도 귀신들이 존재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도 뭐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산을 뚫은 거잖아요. 맞아요. 전기를 뚫어서 어떤 그런 기운이 성하게 만들지 않나. 잘 짚으셨어요. 왜 이래 잘 맞추죠?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말 그대로 산의 지형을 깎은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안에 이제 음기가 찰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나다니시다가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괴담이 아닌 것도 있다. 황령산 괴담을 쫓아서 한번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